1998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한 주택가에서 30대 후반의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범인이 휘두른 손도끼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 피해 여성 김여인이 사망 직전까지 한 남성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김여인의 전 남자친구 35살이었던 남태규. 도대체 이 남태규는 왜 자기 전 여자친구를 손도끼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걸까요? 이 사건은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남태규는 피해자 김여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남태규가 엄청 난폭한 거예요. 지 승질대로 안 되면 무조건 손이 올라가. 이거 어떻게 계속 사귀겠습니까? 연애 때부터 데이트 폭력을 써버리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어요. 당연히 김여인은 남태규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태규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이미 마음 정리가 됐던 김여인은 얼마 안 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됐고 약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 소식에 남태규는 미치겠는 겁니다. 넌 내 건데 내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너 내 건데? 절대 안 되지. 김여인이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됐다는 사실에 이 남태규가 더욱더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집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김여인은 더더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남태규가 혈서를 직접 써가지고 헤어지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너 결혼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협박성 편지를 매일같이 보냈다고 해요. 이 김여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다 안 되겠으니까 1997년 5월 김여인이 남태규한테 만나자고 한 겁니다. 완전히 단판을 지으려고. 우리 헤어졌잖아.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해. 나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러니까 그만 좀 집착하라고. 그랬더니 남태규 딴 놈하고 결국에 결혼하시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때 완전히 딱 끊어버리려고 김여인이 너 왜 이렇게 질기게 굴어? 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상한 편지 보내고 협박하면 나 더 이상 가만히 안 있어.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야. 완전 세게 통보하고 먼저 자리를 뜬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 하지만 경찰이 무서웠으면 애초부터 혈서를 보내고 협박을 하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이때 김여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느니 지긋지긋하다느니 세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더 화가 나버린 겁니다. 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너 이년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먼저 자리를 떠 뒤돌아 걸어가고 있는 김여인 뒤를 쫓아가서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과도로 김여인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요. 아니, 과도를 늘 가지고 다녔다는 것도 소름이고 순간 열받는다고 그거 가지고 바로 찔렀다는 것도 와. 하지만 이때요, 정말 다행히도 김여인 살았습니다. 김여인은 재빨리 수술을 받아 살았고 남태규는 도주 중에 잡혀요. 그래서 상해죄로 구속되면서 그렇게 자연스레 둘 사이는 끝이 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김여인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태규가 다음 해인 1998년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깜빵에 안 가고 나온 겁니다. 집행유예든 뭐든 우선 경찰서에 갔다 나왔으니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요, 전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왔더니 어라, 김여인이 결혼을 했다네. 내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너 결혼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결혼을 했네? 똑같아요. 다시 범행 시작인 거예요. 전처럼 다시 혈서를 써서 보내고 이혼해라, 가만 안 둔다 협박하고 똑같은 겁니다.
경찰서를 가면 뭐해? 체포되면 뭐하냐고요. 상해죄로 그냥 집행유예 받고 나와버리는데. 나와서 또 똑같이 그러는데. 이미 지쳐버린 김여인은 이때 또다시 시작된 협박에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 혈서 협박?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아 몰라. 김여인이 무시를 하니 남태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네가 날 무시하는 거야?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1998년 1월 22일 아침 바로 그냥 김여인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곤 거기서 죽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김여인이 나오기만을. 김여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에 나온 그 순간 남태규는 바로 김여인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끌고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봤으면 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지? 너 이혼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이런 상황에 김여인 얼마나 놀랍니까? 아씨 이거 뭐야? 이거 못 나? 난 이혼 못해 이 인간 쓰레기 새끼야. 그러면서 길 한복판에서 둘이 싸움이 난 겁니다. 그 싸움은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고 흥분한 남태규는 김여인을 벽으로 밀쳐 미리 준비해온 손도끼로 무자비하게 김여인의 머리, 가슴 등을 내리쳐 김여인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과도로 했었잖아요. 과도로 하니까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손도끼를 가져가자 해서 손도끼를 준비해 갔던 겁니다. 아니 과도로 찔러서 경찰서 가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경찰서 간 거는 전혀 남태규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거는 바로 현장에서 도망친 남태규는 8개월이 지난 1998년 10월 8일 구파발역에서 노숙자 행세하면서 생쇼 하다가 경찰의 눈에 딱 걸렸고 바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재판 판결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무기징역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처음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잡혔잖아요. 그 후에 가해자가 집행유예 받고 나왔으면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과도로 찔렀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도 만약 맨 첫 범행 때 남태규를 실형을 살게 만들었다면 실형을 선고 때렸었다면 그렇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4개월 전에 1997년 9월경 전라도 화순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옆에 이 남자인데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오늘 사건의 범인인 남태규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닮지 않았나요? 이 두 사람? 놀랍게도 화순 사건 용의자의 이름은 남택성으로 이 두 남자 형제입니다. 남태규, 남택성. 형제가 둘 다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단 4개월 사이에. 동생 남택성이 화순에서 택시 강도짓 하다가 택시기사를 죽인 겁니다. 어쩜 이리 형제가 4개월 간격을 두고 참 짠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 동생 남택성 역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시에서 일어난 잔혹한 한 이별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